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오징어 게임과 솔로지옥 한 번쯤은 보셨나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K 콘텐츠들인데요. 이런 한국 콘텐츠가 일본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의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그때와 달리 한국의 예능까지 인기가 높아지면서 달라진 한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1월 13일 기준 일본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에서 10위 모두 한국 콘텐츠가 장악을 했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참여한 드라마뿐만 아니라 비연예인이 참여하는 연애 매칭 프로그램도 톱10 안에 이름을 올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그해우리는과 솔로지옥이 일본에서 TV 프로그램 종합 1, 2위를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1위인 그해우리는 고교 시절 첫사랑인 최우식과 김다미가 10년 뒤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는 내용인데요. 풋풋한 첫사랑과 5년에 걸친 연애, 씁쓸한 이별, 애틋한 재회를 아름답게 그려 연인들이 흔히 겪는 희로애락을 잘 담은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베트남에서도 1위, 인도네시아 2위, 홍콩과 대만 4위 등에 오른 드라마죠. 그 다음 2위인 솔로지옥입니다. 솔로지옥은 싱글 남녀들이 지옥도로 불리는 무인도에서 생활하다 커플이 되면 천국도로 불리는 최고급 호텔 리조트 스위트룸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핫한 유튜버 프리지아 즉 송지아가 나와 더욱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예능 콘텐츠 중 처음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전세계 인기 순위 7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드라마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진우 권나라 주연작인 불가사리 3위, 배두나와 공유가 호흡을 맞춘 고요의 바다가 5위를 차지하였죠. 여기서 신기한 건 수년 전 이미 방송을 마친 드라마들의 역주행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2020년에 방영된 이태원 클라스와 무려 2016년에 방영된 도깨비가 각각 6, 7위에 랭크됐고 배우 겸 가수 아이유가 주인공을 맡은 호텔 델루나가 9위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김다미와 권나라는 일본에서 장기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들입니다. 고요의 바다의 공유 역시 도깨비의 주역인데요. 결국 전작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들의 신작이 다시금 일본 대중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배우들의 신작이 소개되면서 그들이 참여했던 과거 인기작을 다시 찾아보는 이들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더 놀라운 건 이처럼 한국 콘텐츠들이 일본 넷플릭스 TV쇼 부문을 전부 차지한 것은 넷플릭스가 일본에 진출한 201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TV쇼 부문 외의 영화 등 모든 콘텐츠를 망라한 일본 순위에서도 K 콘텐츠의 위력은 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조짐은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요. 2020년 말 일본 넷플릭스가 발표한 연간 콘텐츠 인기 순위를 보면 배우 현빈, 손예진, 박서준, 김다미가 각각 주연을 맡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가 1, 2위를 차지를 했죠. 당시 일본 넷플릭스는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 이 드라마는 올 한 해 최장기간 오늘 일본의 톱10 콘텐츠의 이름을 올린 작품, 한국의 젊은 여성 기업가와 북한 군인 사이의 드라마틱한 연애를 그리고 코미디, 액션, 서스펜스 등의 요소를 담은 각본과 영상이 많은 넷플릭스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K 콘텐츠는 이제 톱10 중 5편을 넘어 일본 넷플릭스 인기 순위 정보를 장악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 콘텐츠가 일본 시장에서 열풍이 돈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 드라마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데이트를 치며 한류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 내 한류 바람이 급격히 식었고 빅뱅, 카라, 블랙핑크,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치솟으며 K-팝 인기로 한류의 바람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한류 열풍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또한 질 높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신한류가 시작된 것인데요. 바로 몇몇 특정 작품만이 주목받던 2000년대 한류와 달리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인 것이죠. 한 일본인의 반응은 일본인의 경향으로 온화하고 잔인성이 적고 이른바 치유 요소가 높은 작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권에서 인기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폭력성이 높은 작품이 많다. 일본인은 걱정으로 피곤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라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겉보기와 달리 로맨스물을 좋아하는 듯 하네요.
하지만 한국 콘텐츠가 일본에서 강세를 보이자 현지 일부 매체들은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하는 동시에 견제의 시선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한 일본 매체는 한국 드라마는 처음부터 내수 시장이 아닌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제작했다라며 독창적인 내용과 감정 애복 형성이 일본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평가했고, 아사히 신문은 집콕 시대를 맞아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의 열풍이 시작됐다라며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음식 관련 재료와 레시피까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앞서 견제의 시선을 보냈다고 한 것처럼 일본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자 일본 매체들은 일제히 K 콘텐츠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의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입니다. 일본 언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K 콘텐츠의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순위주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원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서울지국장 스즈키 쇼타로는 오징어 게임이 담고 있는 일본이자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드라마 게임이 모두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했죠. 왜 뭐만 하면 다 자기네들 거라는지. 그러나 혹평부 잠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국가 중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일본의 열폭이 민망해질 정도로 일본 내 K 콘텐츠 열풍은 갈수록 고조될 전망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인 건데요. 한마디로 영상 볼 건 다 보고 좋아하면서 왜 이렇게 질투를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좋은 시선으로 K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